오늘은 과학 제우쌤입니다. 오늘은 다인자 유전 연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을 하기에 앞서서 독립은 지난번에 영상에 올렸듯이 이렇게 각각의 염색체에 다인자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는 경우를 독립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세 쌍의 유전자가 세 개의 염색체에 나눠져서 있는 거고, 염색체를 지금 보통 이렇게 나타내는데 하나로 발을 그으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쌤이 이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은 이미 이전 영상에서 했듯이 대문자의 개수 차이 이용해 가지고 라지 스몰 a니까 요거는 10, 그래서 10, 10, 10, 그러면 요거 각각 한 가지, 그래서 10세기 팁을 사용을 하신 다음에 자손의 표현형의 가지수를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 계산할 때는 파스칼 삼각형, 독립은 이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 쓰는 그런 방법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연관을 해볼 건데, 자, 독립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독립 잘 모르는 친구들은 요거는 이제 지난 영상에 쌤이 올려놨으니까 요거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관이라 하더라도 요 10 숫자 차이를 세는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얘는 못 씁니다. 파스칼 삼각형은 못 쓰는데 요거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떨 때 쓸 수 있고 어떨 때 못 쓰는지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표현법을 조금 정리를 하고 할 건데, 이렇게 대문자로 표기되는 우성 유전자가 한쪽 한 염색체에 모여 있고, 또 이렇게 열성 유전자가 한쪽 염색체에 모여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상인 연관이라고 합니다. 상인. 그래서 한 염색체의 대문자 우성 이거는 뭐 다인자가 아니어도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소문자 이런 걸 이제 상인 연관. 그 다음에 한 염색체에 대문자 소문자 우성과 열성이 같이 있을 경우 상반 연관. 처음 보는 친구들은 얘가 더 쉽겠죠. 서로 반대된다. 우성, 열성, 대문자, 소문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상인 연관, 얘를 상반 연관이라고 하고, 당연히 반드시 우성, 열성끼리만 같이 존재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한 염색체는 상인으로, 반대편 염색체는 상반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상인, 상반이 섞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상반, 그리고 열성으로 상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상인끼리 교배했다, 상반끼리 교배했다 이랬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떠올릴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실제 다인자에서는 대문자 개수가 형질을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전형까지 표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인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다인자 유전 연관을 이해하는 용도로 쓸 때는 대문자만 이제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한 염색체 대문자 2개, 여기는 대문자가 없죠. 그래서 얘는 20이라고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20 이렇게, 그리고 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인, 상인에서 인으로, 상은 둘 다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인. 얘 같은 경우는 대문자 하나니까 1, 그리고 반이라고 부를게요. 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 대문자 2개, 대문자 1개니까 2, 1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대문자 하나, 대문자 없으니까 1, 0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이제 쌤하고 할 때 다인자의 유전을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확인해 두시고, 물론 이제 대부분 다 이 방법을 씁니다만, 또 모르는 학생들은 이제 요거까지 봐두시고, 자, 그럼 이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손의 표현형 가지수를 찾는 팁을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독립해서 했던 팁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염색체 쌍을 가지고 대문자의 차이, 대문자의 차이가 나는 그 숫자를 추가되는 표현형의 가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0이 보였다. 그러면 얘 때문에 표현형이 한 가지가 추가되는 거예요. 1차이죠, 1차이. 그 다음에 2, 0이 보였다. 그러면 2차이니까 표현형이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자, 만약에 3년이면 3년관에서 상인으로 나올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어렵진 않아요. 역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쌍의 염색체에서 대문자의 개수 차이가 10, 20, 30. 그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저번 팁하고 이제 다를 게 없는데 안 되는 상황이 가끔 있어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요거를. 자, 연습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유전형을 유전형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는 상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잡종 그 다음에 이거 자, 잘 안 지워지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똑같은 건데 보이는 느낌만 다르게. 자, 얘 가지고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요 둘 사이에서 뭐 P와 Q라고 했을 때 요 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의 가지수 몇 가지냐. 그 다음에 자, 두 가지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나올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 자, 최대 개수요. 최대 개수 몇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표현형이 부모랑 다를 확률. 그래서 자손의 표현형이 부모와 다를 확률은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 첫 번째 거는 요 팁을 쓸 수 있으면 바로 찾을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이 팁을 못 쓰는 상황이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만들어서 퍼넷 사각형이나 뭐 독립사각형 만들어서 따져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밑에 부분 때문에 어차피 얘는 확인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대문자, 소문자 익숙해지면 이제 여기서 바로 두 가지 보이고 여기서 한 가지 보이고 막 이렇게 돼요. 차이 값이 이제 보이니까. 근데 처음 하는 친구들은 20, 10 이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21이니까 요거는 1 차이가 되는 건데 차이수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21, 그 다음 여기 01인데 그냥 10으로 쓸게요. 그러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마지막에 하나 더해서 6가지가 됩니다. 자, 그럼 실제 6가지가 되는 걸 퍼넷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들을 여기다 나타내면 되는데 자, 요걸로 이제 볼게요. 대문자 3개,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대문자 3개, 2개, 1개, 0개 3개, 2개, 1개, 0개 다 1대 1대 1의 확률이니까 3, 2, 1, 0 여기. 자, 여기는 3, 2, 2, 1이죠.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3, 2, 2, 1 그래서 2가 2개라서 3, 2, 2, 1 이렇게 해서 중복해서 쓸 경우는 확률 따질 때 그냥 개수를 세면 된다는 게 좀 편하지만 하나를 더 그려야 되니까 한 줄을 더 써야 되니까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헷갈릴 수 있다면 이렇게 3, 2, 1 중복을 3, 2, 2, 1 1대 2대 1이다 라는 요 확률을 잊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3, 2, 2, 1 아날로그로 다 써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생식세포들끼리 만나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대문자 수. 자, 더해주면 됩니다. 여기다 다 3 더하면 돼요. 6, 5, 4, 3, 3, 2, 1, 0. 헷갈리면 0, 1, 2, 3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편한 대로 하시고 2는 1씩 빼면 되니까 5부터 쓰면 돼요. 5, 4, 3, 2. 자, 얘는 4부터 쓰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6가지가 왜 되는가 보면 1, 2, 3, 4, 5,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찾아도 되지만 빠르게 표현형만 찾고 싶다. 사실 이제 요즘은 이걸 찾는 게 더 많이 쓰이는 건 아니고 자손의 표현형이 몇 가지다, 부모를 찾아라, 약간
역주행, 역방향 풀이를 위해서 좀 많이 쓰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것도 마무리하면 자손의 표현형이 부모랑 달라야 되는데, 지금 이쪽 부모는 대문자가 하나, 둘, 셋, 대문자가 3개죠. 그 다음에 이쪽 부모는 하나, 둘, 셋, 넷, 대문자가 4개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대문자가 3개도 4개도 아닐 확률을 묻고 있는 거니까 3, 4를 지우고 5, 5, 6, 2, 2, 1에 대한 확률을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4, 1대 2대 1이니까 4죠. 그래서 16분의, 자, 요 3, 4 빼고 세면 돼요. 1, 2, 여기 조심해야 돼요. 3, 4, 그리고 5, 6, 7, 8이죠.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자, 자선수의 팁을 이제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못 쓰는지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20, 20, 그 다음에 11, 11. 자, 요 사이에서 이제 자손이 태어난다고 치면, 아까 그냥 팁으로만 생각하면 두 가지, 네 가지, 1 더하니까 5가지인가? 이럴 수 있는데, 이게 5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얘가 몇 가지냐? 자, 퍼넷을 만들어서 한번 보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세인스포는 3가지, 3가지, 1가지, 1가지. 그러니까 대문자 3가지, 1가지. 마찬가지죠? 똑같은 자가교배니까. 그럼 대문자 개수는 6, 4, 4, 2라서 지금 보면은 자손이 3종류가 나옵니다. 자, 자손이 이제 3가지가 나오는데, 그럼 왜 도대체 이걸 못 쓰냐? 이 자손수의 팁을 쓰려면 둘 사이에서 교배돼서 나온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 대문자 개수가, 자, 이유라고 이제 쓸게요. 대문자 개수가 연속된 값이 나와야 돼요. 대문자 수가 연속일 때만 쓸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예를 보면 대문자 1개, 2개. 일단 여기서 대문자 2개 자손은 무조건 나오게 되죠. 뭘 주더라도 1이니까. 그럼 대문자 2개, 그 다음 대문자 3개가 없어요. 여기 2, 0이라서 2개 다음이 얘 받으면 무조건 4개. 그러니까 2, 3, 4, 5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시작은 2가 아니어도 돼요. 지금 여기에는 2지만 뭐 3, 4, 5, 6, 7, 4, 5, 6, 7, 8 연속으로 이어지면 자손수 팁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왜 자손수 팁을 쓸 수 있었는지를 보면, 자, 얘는 여기에서 무조건 1은 나오죠. 최소로. 그럼 1, 그 다음에 000 나오고 얘가 2가 되면 2도 나오죠. 자, 3도 뭐 얘가 1일 때 1, 1, 0이면 3이 나오죠. 자, 4는 2, 1, 1 여기 0이면 나오고. 그래서 보통은 20짜리가 들어가면 0, 2 중간에 1이 비어버리기 때문에 연속 번호가 안 되니까 이 팁을 못 쓰는데, 20짜리가 있어도 10짜리가 하나 있으면 그 사이를 메울 수가 있게 돼요. 0, 2, 1로 그 다음 2. 그러니까 이 자선수 팁을 못 쓰는 경우는 20짜리 있는데 10짜리가 없다든지, 또는 30짜리가 있는데 10이 없다든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1차이 값이 한두 개 있으면 대부분 다 써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보고 여기는 1차이가 없잖아. 1차이가 있어야 돼요. 연속 번호를 만들면서 이 자손수 팁을 쓰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좀 하다 보면 또 늘고, 그리고 나중 가면 좀 외워지기도 하고, 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럴 때 안 되는 거, 요 이유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 연관 상태에 따라서 자손 표현형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상반하고 상반끼리 만나는 경우, 그리고 상반하고 상인, 그 다음에 상인하고 상인, 그래서 반반, 반인, 인인, 갓반인, 반인 순으로 외우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쌤은. 반인, 반인. 자, 이연관일 때 어떻게 자손이 나올 수 있냐?
그 다음에 이연관, 일독립. 문제 풀 때는 그냥 이연 일독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요 일독립은 잡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럼 반반이면 이연관일 때는 11끼리 만나는 거죠. 그럼 11이니까 다 똑같은 생식세포밖에 못 만들어서 결국 한 가지죠. 얘는 자손이. 자, 반이는 1과 1, 2, 0. 자, 근데 요거는 두 가지 1 더해서 세 가지 하면 안 되죠. 2 차이 나는데 1 차이 나는 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팁을 못 쓰고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표현형이 3짜리. 어차피 얘는 생식세포 1개짜리밖에 못 주고 2개냐 0개냐니까 3개, 1개. 그래서 자손은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인니는 2형. 자, 역시 두 가지, 5가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1 차이가 없어서 메울 수가 없으니까 여기도 4, 2, 0. 그래서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자손의 표현형. 그래서 한 가지 100%, 두 가지 1대1, 세 가지 1대 2대1. 얘는 멘델 법칙에서 라지 A, 스몰 A를 자가교배하는 거랑도 비슷해요. 2가 가냐 0이 가냐잖아요. 라지 A가 가냐 스몰 A가 가냐.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여기는 이제 대문자 기수지만. 자, 이연관 일독립이다. 반반인 경우는 이제 11에 일독립을 그냥 잡종이라고 가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배해 보는 상황. 자, 얘는 1차이니까 세면 되죠. 1, 2, 3. 그래서 자손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자, 반인 같은 경우는 상반과 상인. 이런 식이 되겠죠. 독립은 그냥 잡종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얘가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얘는 2차에 있어도 1차에 있으니까 셀 수가 있죠. 2, 3, 4, 5, 5가지. 마지막에 1 더해주시고. 자, 인니는 2형, 1형, 2형, 1형. 근데 은근히 요 놈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얘는 2형인데 1형 차이가 있으니까 팁을 써도 됩니다. 두 가지, 한 가지. 그래서 2, 4, 5, 6, 1 더해서 7가지. 그래서 자손의 표현형 지금 찾을 때 뭐 이연관 일독립까지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팁을 쓰거나 바로 지금 찾아지거나 했죠. 특히 이제 독립의 경우는 1형짜리가 끼거나 이러면 사실 2형, 1형이 늘어나야 대문자 차이가 있는 애들이 생겨야 가지수가 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1형짜리들이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대체로는 다 사용 가능한 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역방향 연습입니다. 자, P랑 Q가 있는데 이렇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의 유전형을 가진다고 가정을 하고 유전자형이 같은 PQ 사이에서 자, 유전자형은 같지만 연관 상태는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손의 표현형은 최대 5가지. 그리고 자, 요거 라지 D, 스몰 D는 독립이다. 요거를 그냥 해둘게요. 그럼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는 뭐 A와 B는 7번 염색체에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연관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자, 유전자형이 같은 PQ사에서 자손의 표현형은 최대 5가지. 라지 D, 스몰 D. A, B에 대해서 D는 독립이다. 자손이 태어날 때 부모와 표현형이 다를 확률은 자, 요걸 이제 구해 볼게요. 일단 염색체가 요렇게 지금 독립이니까 P와 Q에 대해서 자, P, Q에 대해 이렇게 이제 염색체로 먼저 나타내는 겁니다. 일단 라지 D, 스몰 D는 확정이니까 여기는 라지 D, 스몰 D가 들어가죠. 자, 이거 좀 다시 지우고 자, P랑 Q가 있으면 일단 확정된 거는 써보도록 할게요. 1, 0. 1, 0은 확정이죠. 자, 표현형이 최대 5가지래요. 5가지. 그러면 한 가지, 두 가지, 마지막에 1 더하니까 3가지라서 요 PQ 사이에서 표현형이 2가지가 이제 추가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상인 아니면 상반이고 대문자가 2개이기 때문에 이 P든 Q든 들어갈 수 있는 건
20 아니면 11밖에 없죠. 대문자가 최대 2개니까. 그러면 20짜리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면 2개, 4개, 5개, 6개, 7개라서 5가지를 넘죠. 그럼 만약에 P가 20이라면 2개, 3개, 4개, 5개. 그래서 이제 여기가 11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P가 11이고 Q가 20일 수도 있지만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의 요 표현형이 다를 확률 구할 때는 뭐 부모가 지금 순서가 상관이 없거든요. 결국은 지금 얘가 요 위에 있던 5가지인 건데 이 위에 있는 숫자를 안 외우더라도 역방향 연습을 해두시면 이렇게 오래 안 걸리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나머지 해결하면 P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 Q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를 생각해야 되죠. 자, 그러면 3, 2, 1, 0. 3, 2, 1, 0이죠. 대문자 총개수. P가 만들 수 있는. 그 다음에 Q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는 여기가 1이니까 무조건 2, 1밖에 없죠. 2하고 1. 부모와 표현형이 다를 확률인데 부모는 P가 대문자 3개, Q도 대문자가 지금 3개죠. 그러니까 대문자가 3개만 아니면 돼요. 대문자 3개인 경우가 여기죠. 대문자 3개인 경우 여기. 그러면 나머지를 세주면 답이 되는 거죠. 4, 2, 전체 8가지 중에 2개를 뺐으니까 8분의 6. 그럼 답은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다인자 유전 연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실제로 쌤이 이제 올해 나왔던 수특이나 또 기출문제들 요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보여드릴 테니까 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쌤이 좀 비교적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저번에 독립에 이어서 연관까지도 이제 조금 고려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